주세요. 문재인 방역은 2m 밖에 있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답니다. 저녁 10시 지나면 코로나가 다 죽어요. 사람이 식당에서 7명 앉으면 코로나가 걸리고 6명 앉으면 안 걸리는, 이게 코로나가 한국에 와서 문재인 코로나로 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다 죽이고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백신 수급하면은 하루에 150만 명 백신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는데 백신 수급 안 하고 금방들 떨다가 이 작당이 난 겁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겠어요. 효능이 가장 떨어지는데 값도 제일 싸고 대한민국이 12대 강국인데 아스트라제네카나 맞히는 나라, 좋은 백신 다 버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맞히면서 K방역 잘했다고 떠드는 나라,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 시장 상인들을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저가 잘났다고 떠드는 그러한 인간들, 내로남불도 어느 정도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3일 상간에 15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아예 언론 방송에 실리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코로나는 독감과 같아서 변종이 수도 없이 나온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 결국 8개월 만에 이 작당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은 그걸 몰라서 문재인같이 금방 안 뜨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치료제도 생산하는데 문재인같이 K방역 떠들지 않았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인 우한 코로나 날 때 중국인 출입금지 시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대만이나 홍콩은 중국인 완전히 출입금지 시켰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우한에서 중학생 600명이 대구 왔습니다. 거기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갖다 붙였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들한테 고통을 감수하라고 그러고 청소년한테 백신 패스를 요구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같이 마스크 쓰라니까 혼자 산에 가면서도 마스크 쓰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말 착하고 순한 국민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나라,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유엔에 가서 종전선을 얘기하는 덜 떨어진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사람 용서하지 마십시오. 탈원전, 멀쩡한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50조 손해봤습니다. 원전 팔아서 1년에 10조를 벌 수 있는 것을 빼고도 한전과 한수원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바람에 50조 손해봤어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문재인이 져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울진에 갔다 왔어요. 울진 경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멀쩡한 원전 중단시키고 울진 울진 3, 4억이 거기에 8,600억 처박아놨는데 완전히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탈원전 문제 국정농단으로 문재인 감옥 보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K미러 재단으로 국정농단했다고 감옥 보냈어요. 그런데 K미러 재단 증거 채택도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정농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석희가 JTBC에서 태블릿 PC 가지고 국민을 억압할 때 그 태블릿 PC 최순실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 갔느냐? 삼성 이재용이가 최순실 딸한테 말 3마리 준 거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79억,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고 감옥을 간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 아직 지금 벌써 2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2달 지난 지금 시간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데도 탄핵을 시킨 놈들, 탄핵을 자기들끼리 유승민과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면은 저거가 나라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반기문이가 대통령 하면은 내각제가 권력 나눠 먹으려고 정말 죄 없는 사람을 마녀 사냥했습니다. 더 제가 분노하는 것은 오늘 제 얘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7년 3월 10일 날 그쪽에 있는 분들 새별씨 같이 저 시장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2017년 3월 10일 날 제 눈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경찰차에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깨져서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4분은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밟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문재인도 살아가더만 얼른 빨리 가서 불 지나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건국이후에 태극기만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 기각을 요구했던 돌 하나 던진 적 없던 태극기만 들은 분들이 2017년 3월 10일 제 눈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거리 광장보다 더 넓은 곳에 수십 명이 실신을 하고 누워 있었어요. 10여 명이 구성됐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모릅니다. 여기 뭐 경찰도 계시고 선관위도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선거법 위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나라는 망했다. 멀쩡한 시민이, 멀쩡한 국민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과 누나가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 앞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도 신문도 그 잘난 척하던 정치인도 그 잘난 척하던 지식인도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에 200일 텐트를 치고 투쟁을 했어요. 2년 6개월 만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년 6개월 만에 소방청에서 4분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5명이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멀쩡한 국민이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태극기만 들었는데 그분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쓰레기 같은 지식인들이 다 묻어버렸어요. 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으니까. 이거만 묻으면은 그들은 완전히 탄핵에 성공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쓰레기들이 묻어버렸어요.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까? 백남기 농민이 그 1년 전에 자동차 경찰차를 부수고 물 지르고 색파이프로 경찰들 두드리 패고 볼트 너트를 가지고 경찰들한테 화살 쏘다가
유무를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간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죽음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국민을 속인 거고 모든 양심이 무너진 거고 모든 정치 세력들이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날 왜 속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저항하는 세력이 촛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방송 조작해서 모이는 시간, 마치는 시간에 찍어놓고 촛불이 많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날 5사람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언론 방송에 났으면 폭동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오로지 박근혜만 죽이면은 자기들 세상 되는 줄 알고 좌파는 좌파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을 깨쳐서 이런 나라를 만드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내모락돈 받지 않은 대통령이 윤석열에 의해서 45년 구형을 받았어요. 결국 22년형을 받고 4년 9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대법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 3월 10일부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이 무너지고 악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정의를 눌러버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돌아서 5년 지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악법, 악행, 악습을 했습니다. 386, 586 40년 운동권자들이 청와대의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나라를 이 지경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청년의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있는 일자리조차도 민주노총한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긴 고사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실버 일자리 3개월짜리, 알바 일자리 한 달짜리 그 일자리를 통계를 넣는데도 일자리 150만 개 날라갔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5개 정권이 국가 부채를 국가의 재정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닙니다. 미래의 국가의 재정이기 때문에 털지 않았습니다. 560조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들어서 배가 늘었습니다. 1100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담은 누가 가집니까? 국민이 가지는 겁니다. 1100조, 500조, 600조를 썼으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든지 국민한테 희망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민들이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민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뺏어갔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뺏어서 민주노총에 줬습니다. 대장동 사건, 여러분, 권력을 가진 놈과 돈을 가진 놈, 또 법을 움직인 놈들이 모여가지고 2조를 해먹었습니다. 3억 5천 낸 자가 5천억을 가져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설계했다 그러다가 자기는 슬그머니 도망갔습니다. 도둑놈입니다. 만약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3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3사람이 자살하는 줄 10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에 3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100억 분의 1입니다.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그 권력 게이트의 두목인 김만배 누나가 사줄 확률 100억 분의 1입니다. 둘 다 도둑놈 아닙니까?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둘 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특검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입니까? 조국 말대로
개, 가재, 붕어같이 보여요? 대장동 사건, 여러분, 성남 대장동만 그럴 것 같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지역 전면 수사를 통해서 부동산 권력 게이트, 돈과 권력과 썩어 빠진 경찰 법원들이 묶여있던 그러한 게이트 막아야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국민의힘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도 망하는구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 무너진다. 국방안보가 조금 무너진다.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이 거짓에 졌다는 겁니다. 정의가 불의해져서 도둑놈도 사기꾼도 부정부패하는 놈들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와 영국의 신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조롱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문재인 같은 얼치기한테 이재명이나 윤석열 때문에 왜 세계 언론의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를 뿌리채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일등 국민이 왜 최악의 후보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롱을 받습니까? 그들을 국민이 안 뽑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되면은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되겠죠. 또 좌파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나눠먹고 전라도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고 돈과 권력을 저끼리 나눠먹을 겁니다. 진급 대상에 다음 진급 1순위를 영남 사람 주지 않고 특히 TK 사람 안 준 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이 되면은 윤석열이는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우파한테 신세 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 여사 자기들은 원래 좌파였다고. 민주당 가야 되는데 민주당 가서 대통령 후보 못 되니까 국민의힘에 왔다고. 더 한심한 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면은 자유를 잘 알지 못한다.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자유를 잘 알지는 못하는 국민입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는 자를 찍어줘야 됩니까?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사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열심히 살면은 내가 월세 살다가 전세 갈 수 있고 전세 살다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 자식 공부 잘 시키면은 내 아들이나 손자나 딸들이나 손녀들이 내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진 국민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유를 모르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자유를 모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정권만 잡으니까 대통령 후보만 되니까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권 잡으니까 국민을 도외시하고 청년 얘기하면서 청년 일자리 뺏어버리고 서민 얘기하면서 서민들의 행복권도 뺏고 집을 가진 자유조차도 뺏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쁜 정권, 반체제 정권, 반역사 정권, 반시장경제 정권 끝장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특히 윤석열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뇌물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6개월 동안 이리 끌리고 다니고 저리 끌려 다녔어요. 전직 대통령이 정가 하나 없는데 수갑을 채워서 모욕을 줬습니다. 6개월 동안을 끌고 다녔어요. 일주일에 5일을 10시간씩 재판했습니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저 좋은지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대구 단서병의 삼선 초선 때 야당일 때 여당하고 싸워서 제가 국회의원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따라서 신한국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만들고 제가 실세 중에 실세했어요. 전략기획 본부장, 행안위 간사, 정보위 간사, 우정위 간사, 수석 부위원장. 제가 삼선됐을 때 방서열 3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제가 수석 최고. 제 지역구에는 저의 상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버렸어요. 왜?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직접 보고 그분들의 눈을 봤습니다. 죽어가는 언론을 보고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나 혼자라도 99명 전 국민이 속아서 하더라도 조원진 저 혼자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정의롭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탈당을 하고 1만 명의 대한애국당 당원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50만이 됐습니다. 안철수 씨한테 미안하지만은 국민의당의 20배입니다. 심상정 씨한테 미안하지만은 심상정의 정의당의 당원이 6배입니다. 그런데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묻었어요. 왜? 우리가 힘을 가지면은 그 탄핵의 업무가 밝혀지는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그분들이 탄을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나라. 좌파든 우파든 정의고 진실이고 미래든 다 버리고 저것끼리 권력 나눠먹고 권력 유지하고 돈까지 챙기려는 이런 사회. 거짓 껍데기가 주인인 양 뜯어는 사회. 그 껍데기를 물려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인 국민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결심했고 또 국민들의 명령이 후보 단일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이지만은 후보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보다 열흘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하고 똑같아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는 탄핵 세력들, 또 문재인이 권력 나눠먹고 저것도 운동권끼리 권력 나눠먹는 것도 문통 터지는데 윤석열을 에워싸는 윤핵관과 탄핵 주도 세력들이 권력을 나눠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정권교체 어렵게 됐어요. 호남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정권교체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재명 제가 국정감사 2번 했어요.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조원진 후보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국민통합정부에 참여해달라고.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 조원진이가 이재명 당신하고 어떻게 국민통합정부 하느냐. 국민통합정부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장관은 하겠죠. 이것은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정책연대도 거부했어요. 그렇게 국민통합정부 제안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는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서민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거리, 일자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상주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2,700만, 과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 지방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분권을 위해서 수많은 법안들을 냈어요. 윤석열이가 지방민들의 아픔을 압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조금 있으면은 대구로 나가야 되고, 실력이 좀 더 있으면은 서울로 올라야 가야 되고, 실력이 있어도 집어넣어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아픔을 아는가요? 지도자들이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가치와 철학이 없는 겁니다. 정권만 잡으면은 표가 되는 수도권만 잡으면은 이긴다 보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서 상주서 태어나서 상주서 공부하고 상주서 직장 가지고 상주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선진국의 나라 아닙니까? 제가 33살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프로젝트 담당을 하며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방민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45조, 50조만 하면은 중앙 눈치 안 보고 지방 경제가 독립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합니까? 윤석열이 합니까? 그들이 대통령 되면 또 지방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론 방송에 속아서 이재명이 승리하면은 더불어민주당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승리하면은 국민의힘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조은진이가 승리하면은 국민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언론 방송들 그 5분의 죽음도 묻어버리는 무서운 언론 방송들, 정치인들 다 대통령 버렸어요. 저 혼자. 경상도 무심하들 의리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진 한 사람만 의리 있어서 대구 경북 자존심 제가 다 지켜드린 거예요. 정당이 없었으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대구 경북 정치인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저것들을 저렇게 잘 살게 해줬는 대통령을 버린 그러한 동네가 되잖아요. 의리 있는 경상도 사나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상주에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상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선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나라,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나라, 진실이 가짜 거짓보다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노름에 속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역 국회의원들 하는 말에 속습니까? 저는 제 장래가 원내대표, 당대표,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조원진이 될 수 있는데도 다 버렸지 않습니까? 거짓과 불의에 굴종하기 싫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시려면 3월 9일날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삶과 여러분 아들, 딸과 손녀, 손녀의 손자, 손녀의 미래의 삶을 저 조원진한테 맡기십시오. 상주에서도 정말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이 바보였듯이 조원진도 바보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지방을 위해서 공기업, 공공기관 잘 옮겼어요. 이제 조원진이가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조원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의로운 국민이 살아있기에 대한민국은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11번 조원진을 찍으면은 3월 9일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미래를 저 조원진한테 맡겨보십시오. 지방의 살림살이 저 조원진한테 맡겨보십시오. 전국이 잘 사는 나라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제가 했습니다. 600조 아꼈습니다. 권력을 쥐면은 돈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싸우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600조를 아낀 양대 정부의 개혁을 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조원진이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불의의 세력과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사람입니다. 저를 검찰에서 5번을 기소했지만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화장식 시켰다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묵호항에 만경복무 호도로는데 안 된다고 거부 투쟁을 했어요.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의 원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0일을 광화문에서 투쟁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구속 연장할 때 제가 14일간 국회에서 단식했습니다. 공수처법 만들 때 38일간을 국회에서 추운 겨울날 버텼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자기 정치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만을 위한 정치인이 옳았습니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진실한 나라 정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저 조원진이 옳았습니다. 조원진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오만한 국민의힘, 정치를 모르는 어리버리 윤석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조원진도 받아들이고 안철수도 받아들여야 돼요. 안철수하고 거래하는데 저 조원진 후보 단일화하는데 하나도 요구한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으로 사과해라. 그 다음에 5.18 정치인 헌법정문에 넣지 마라. 정권 잡으면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이원 집정부제 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의 불건 적폐 청산을 해라. 그것이 다 바라는 거지. 제가 뭘 해달라, 우리 공화당이 뭘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작은 정치인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질게
탄압했던 윤석열도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를 받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받지 않고 정권 교체 못하면은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맞아 죽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돼요. 탄핵 정국에서도 그렇게 비겁했던 정치인들이 지금도 방기문 있을 때 방기문한테 들쥐들같이 줄 서고, 홍준표 나오니까 홍준표한테 들쥐들같이 줄 서고, 황교안 있으니까 황교안한테 들쥐들같이 줄 서다가 정체성도 불분명한 윤석열이 오니까 또 그들이 윤석열한테 줄 섭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치인들 쫓아내야 됩니다. 이제 권력하고 가지고 돈을 먹겠다는 놈들 쫓아보내야 돼요. 양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젊은 사람들을 정치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세대 교체를 막는 겁니다. 이제 썩어 빠진 쓰레기, 부정부패, 배신의 정치인들을 쫓아보냅시다. 제가 제목 있잖아요. 확 바꾸겠습니다. 좋은지를 믿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또 이 상주시장에 제가 오늘 4번째입니다. 4번째. 제가 전국에 83번째 시장을 장보기 다녔어요. 8개월 전부터. 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포항의 죽도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 서울의 광장시장, 그리고 상주의 풍물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진실을 묻어버릴 때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신제가 시국 평천하, 수신 자기를 다스리고 가족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세계를 평천하, 세계에 우투서는 선진국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진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11번 조원진, 이렇게 위대한 상주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